대전 송촌동의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초등학생 14명을 포함해 강사까지 22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학원생들이 다니는 10개 학교에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빼돌리려고 한 일본인과 중국인, 독일인 등 외국인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전문 브로커도 있지만 한국어 교사와 연구원 등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세종의사당 처리를 위한 국회법 통과를 애청했지만 새로 바뀐 여야 지도부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약속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생 14명을 포함해 학원 강사 등 총 22명이 무더기 확진되면서 10개 초등학교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의 등교를 전면 중단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정작 방역에 취약한 학원은 아예 제외돼서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인근 초등학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와 가족, 직원, 수강하던 초등학생 14명 등 모두 22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학원이 있는 건물엔 3개 학원이 운영 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강생 6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은 아예 안 하네요? 아이들은 없어요. 역학조사 그런 것 때문에. 또 확진자가 다닌 초등학교 3곳에서도 25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강생들이 다닌 다른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초등학교 10곳에 대해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해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픈 학생들을 만나고 또 전교생을 만나다 보니 많이 불안하고 긴장됐는데 이렇게 오늘 화이자 백신을 맞고 또 아무런 이상 반응도 없어서 앞으로는 좀 안심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학기 전면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와 전체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직도 세부 계획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집단 면역력 완성을 위해 여름방학 중에 완료되도록 교육부에 조속한 접종 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학원가에서 각급 학교로 번질 것이 우려되는 등 정작 학교보다 더 취약한 학원 방역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본인과 중국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을 몰래 숨겨 반출하려 했는데 일본이 문화재 전문 브로커와 한국어 교사, 독일 연구원 등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세기에서 20세기 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제작된 문화재들, 도기 매병과 분청사기, 다란이경 같은 고서적과 돈괴 등 경찰이 압수한 문화재 92점입니다.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독특한 문양도 있어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상당수입니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청과 공주로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본인 59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의 문화재 전문 브로커와 중국 목수, 독일 연구원 등 11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서 문화재를 사들인 뒤 캐리어 등에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30여 점 정도는 국제 우편을 통해 실제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공항 보안 검색을 피하려고 포장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독일유 같은 경우는 나무 상자 같은데 싸가지고 이거 도자기가 아니고 우리 그냥 일상용품이다 해서
감정을 안 받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문화재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사들인 문화재를 해외에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국제공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밀반출 방지 및 보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문화재 92점은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TJB 조연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어린 시절부터 10여 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지방의원의 아들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충남 공주의 한 상가 골목에 경찰 차량이 들이닥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상가 밖으로 하얀색 가운에 덮인 시신항구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공주 신관동의 한 주점에서 26살 남성이 흉기에 10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A씨로 피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10여 년을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던 늦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했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자수한 A씨를 붙잡아 살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술 한잔 먹으면서 말다툼하면서 흥분돼서 이제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충남의 한 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도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부산과 울릉도, 흑산도 등의 공항 건설이 가시화하자 서산공항을 추진해온 충청권이 지역차별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차별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서산시는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먼저 뛰어도 부족한 마당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공항 추진 움직임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1.32로 기준치 1을 넘어 경제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서산공항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동시에 중국 항로까지 개설되는 등 서산의 국제 교통 인프라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새로 취임한 민선 7기 맹정호 시장은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시도합니다. 항공과 항만 물류 등의 전담 과를 없애고 교통과와 해양수산과의 팀으로 격화시킨 건데 성격상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환황해권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한 하위권 중심 도시로서 또 관광 산업을 선도하는데 전문 부서를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런 조직 편성은 미래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각에서는 공항과 항만 등은 전임 시장이 공들인 것들인 만큼 새 시장이 후속 업무를 하는데 선뜻 내키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뒤 관련 사업들은 동력을 잃어 서산공항은 흑산도와 새만금, 울릉도 공항 같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고 이미 개설된 중국 항로는 수년째 방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산시는 관련 조직은 작아졌지만 왕성하게 활동 중이라며 의도적인 축소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역시 지난 10여 년간 공항, 항만이 추진돼 왔지만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행정력이 빈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산 민항 건설 문제에 대해 서산시와 충남도가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적극적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뤘다간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간다는 건데 여당이나 야당 지도부는 냉담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말이 다른 건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국회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습니다.
6월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인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아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늦어지면은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하지만 여야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만남에선 공석 상태인 국회 운영위원장 핑계를 댔습니다. 상반기 중에 좀 꼭 좀 통과시켜 주시다는 그런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빨리 운영위원장이 선출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 파악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안주,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 당의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법 통과는 이번 6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통과되지 않는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기술들이 장애의 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또 선천적으로 불편을 안고 태어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돼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착한 로봇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정훈 씨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릎형 스마트 의족 덕분에 바닥을 박차는 것도 경사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목형 의족을 발전시켜 만든 이 의족은 다양한 보행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움직임과 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 다리와 비슷하게 무게를 줄여 다른 관절에 쏠리는 과부하를 막았고 가격도 외국 제품의 5분의 1 수준인 1,500만 원 선까지 낮췄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이제 차주는 동작에서 부드러움을 느껴서 다른 것보다 이제 장시간을 걸었을 때 허리의 부담도 줄었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덜 가해져 있는 게. 손목이 절단된 장애인들의 의도를 인식해 물체를 잡아줄 로봇 의수도 시작품 개발을 마치고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의수 안에 부착된 센서가 근육의 신호를 측정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2-3kg의 물체를 쉽게 잡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다양한 물체에 맞춰서 손가락의 굴곡이 변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블의 유연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물체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했고요. 로보틱 휠체어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단 계단을 만나면 쉽게 꺾이도록 고안된 바퀴의 원천 기술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기계연구원은 무릎형 의족의 경우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로봇 의수와 휠체어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보완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 공간인 대전 수학문화관이 유성초등학교 내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교육청이 70여 원을 투입해 개관한 수학문화관은 1층엔 수학 콘텐츠와 놀이 등 수학 체험관이, 2층에는 책과 함께하는 스타북스, 강의실과 수학 클리닉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매월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체험객을 늘릴 예정입니다.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손으로 영수증을 줬다는 이유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후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보령시와 태안군이 국도 77호로 직접 연결되는 가운데
그동안 바다로 막혀있던 두 지역의 섬으로 가는 상생 순환버스가 오늘부터 하루 4차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운행한 순환버스는 안면도를 출발해 6km 길이 해상 교량을 지나 20분 만에 보령 원산도에 도착했고 두 도시의 시장과 군수가 나와 상대 지역 주민들을 환영했습니다. 올 연말 국토관리청은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 안면도를 국내 최장 8km의 해저 터널과 해상 교량으로 잇는 국도 77호를 개통할 계획으로 서해안 관광교통지도에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천안시는 관내 배, 사과, 농장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농장 자체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을 해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하고 작업자 이동과 작업 이력, 인력 장비 소독, 묘목관리 이력 기록 등도 의무화합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잔재물 이동은 제한되고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손실보상금의 25%밖에 받지 못합니다. 천안에서는 지난달 7일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피해 면적이 48건에 24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